안녕하십니까. 유밥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유밥 서비스의 소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포럼에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서로 제가 유밥 스마트 러닝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앞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AI가 유밥 스마트 러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 예정인지 저희 스마트 러닝 앱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유밥에는 학습자들의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과 자율적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두 개의 시스템 위에서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서비스들이 상황에 맞는 시스템 체계하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B2B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에 관련된 UI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어떤 고객분들께는 이미 사용 중인 익숙한 화면이지만 다른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UI인데요. 조만간 모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이 추천 컨텐츠죠.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최근 4년 동안 저희 유밥에서 등록된 특허를 잠깐 이야기할까 하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컨텐츠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 동안 14건의 특허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학습 컨텐츠 추천 방식 또는 시스템에 대한 건들이 9건으로 등록된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추천하는 것에 진심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외 메타버스와 관련된 아바타 강사를 만드는 것, 가상 강의실을 만드는 것, 강의 보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3건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특허들이 있고요. 컨텐츠 생성과 제작에 관련된 특허가 2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특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첫 화면, 홈화면의 첫 번째 추천 컨텐츠들을 추천해내는 사이사이에 앞서 이야기했던 특허들과 AI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직을 하이퍼클로버 X와 같이 생성형 AI로 대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앱의 홈화면으로 돌아오면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컨텐츠 추천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단 하나의 대표 추천 컨텐츠이지만 이 컨텐츠가 선정되어 보여지기까지에는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발생하는 일들의 상당수는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컨텐츠를 추천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요. 5, 6가지의 방식으로 서로 다른 컨텐츠들을 추천하는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와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나와 관련된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학습 컨텐츠들을 취해내고 선정해서 학습자들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방식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시청한 컨텐츠들과 해당 컨텐츠들이 어떤 분야인지 AI에게 같이 시청한 순서대로 모델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고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들으면 좋을지를 추려내고 추천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LSTM, 워드2벡트, 딥러닝 이런 AI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들을 조합하고 사용하는 방법 역시 특허로 등록하여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밥 AI론의 시작인 것이죠. 또한 학습자들이 시청한 컨텐츠들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컨텐츠들을 학습하고 있고 이 학습한 컨텐츠들을 학습한 다른 학습자들은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지 CF 협업 필터링이라고도 하죠. 해당 기법으로 추천한 컨텐츠들을 확인하고 여기에 직무와 관련된 학습 컨텐츠 또 직급과 관련된 학습 컨텐츠들을 모두 같이 분석을 한 뒤에 나에게 맞는 컨텐츠들이 어떤 것인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상세한 방법은 특허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 추천되는 컨텐츠들은 단순히 학습자들이 프로필에 수동으로 입력한 내용, 직무 또는 직급 이런 것만을 가지고 판별하는 게 아니라 명함을 찍었을 때나 내 명함에 등록된 지인들의 특성을 그룹화, 분석하고 그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추려내어 추천해 주는 것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역시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명함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킨다거나 연락처 지인들을 그룹화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키워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점에 추천한 컨텐츠를 추려내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무엇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추천할 컨텐츠를 선별해 놨으니 이 컨텐츠들을 추천합니다. 홈 화면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컨텐츠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왜 추천되었는지 같이 설명을 해서 홈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그걸로 끝나면 네,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컨텐츠를 먼저 학습하면 좋을지를 정해야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추천한 컨텐츠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수치화하고 정렬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해서 앞서 보신 홈 화면의 첫 번째 컨텐츠가 비로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만의 컨텐츠를 출연하는 방법 역시 특허로 등록되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이는 컨텐츠는 하나지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는 열심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등록된 특허들이 이미 저희 시스템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에도 매일매일 AI 모델 학습을 진행하며 컨텐츠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학습자분들이 나한테는 왜 엉뚱한 것을 추천해 주냐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현재는 기업별로 학습자 데이터를 모아서 AI 모델링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전체 학습자분들의 학습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대량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B2B 기업 고객분들이 제어된 체계 속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학습, 즉 수료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 기업별로 AI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고 저희 전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점점 마이크로화 되어지고 있고 수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필요로 하기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을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업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데이터의 정확도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와 같은 생성형 AI가 기업별로 특화된 추천이 가능하도록 기반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학습자의 데이터 분석이나 내용 분석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사람에 의해 정형화시킨 정립된 로직을 사용해 왔지만 이제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유효를 비롯해서 1:1 매칭되는 단어나 키워드 같은 것이 없어도 의미를 분석하여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링하게 되면 정확도와 확정성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플립러닝에서 사전학습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예고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강사를 생성하는 방법, 강의실을 생성하는 방법, 강의 보조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허들이 아직 개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해당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러한 특허들을 반영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특허들 중에서 컨텐츠 제작과 관련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동안 메타데이터의 부족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던 부분을 하이퍼클로바 X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플립러닝의 사전학습 컨텐츠 제작은 학습자보다는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을 위한 시스템인데요. 오프라인 교육에서 어떠한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인지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해당 강의와 연결된 스마트 러닝 컨텐츠, 즉 마이크로 단위의 컨텐츠를 찾아주고 강사가 추천된 컨텐츠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해당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교육 전 스마트 러닝으로 합숙해야 할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때 연관된 컨텐츠를 찾기 위한 키워드, 그리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마이크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려면요. 컨텐츠와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시간과 함께 촘촘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한 번은 사람이 어떻게 확인하고 메타데이터를 넣는다고 해도 저희 스마트 러닝에는 한 달에 400여 개 이상의 새로운 컨텐츠들이 매월 추가되고 있는데 이 컨텐츠들을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해서 메타데이터를 사람이 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자체 컨텐츠를 운영하시기 위해 컨텐츠를 포팅하고 있는 기업 고객 입장에서도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채우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컨텐츠 단위에 상당히 많은 메타데이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 출원한 시스템처럼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메타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형 AI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다 채워지고 나면 약 2년 전에 특허를 등록했으나 구현하지 못하고 있던 컨텐츠 예고편 영상 시스템도 조만간 유밥의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고편 영상 제작 시스템은요. 긴 컨텐츠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추출, 요약해 주었으면 좋을지를 학습자 또는 강사가 입력을 하고 관리자가 입력을 하면 해당 텍스트를 나레이션으로 바꿔주고요. 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컨텐츠 제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아 콘텐츠를 공유 추천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학습자의 콘텐츠에 대한 흥미도 더 높을 수 있고요. 홈 화면의 첫 번째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그만큼 저희 유밥은 학습자에게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그 내용에 많은 고민을 담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홈에 있는 영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추천들이 다양하게 추천할 콘텐츠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홈에서 벗어나 내 강의실을 좀 더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나의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한 곳 내 강의실로 모이게 됩니다. 내 강의실은 기업 고객분들의 커스텀 세팅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기업 고객의 학습자분들이 앱을 실행한 후 제일 많이 이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관리자분들이 세팅한 내용이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나의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기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UI를 수정했습니다. 우선은 기업 관리자분들에 의해 커스텀된 내용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이후 학습자분들에게 필요한 다른 부가 정보들이 보이는 형식이며 나의 학습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들도 모두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 찜한 과정, 학습 스케줄, 시험뿐만 아니라 내가 작성한 메모, 내가 찜한 과정, 내가 작성한 글, 내가 다운로드 받은 학습 컨텐츠, 자료와 같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 강의에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유밥이 보유한 특허들과 해당 특허가 반영된 스마트 러닝 서비스, 그리고 변화하게 될 B2B 시스템의 UI를 살펴보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홈 화면과 내 강의실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르는 학습 과정의 상세 페이지 또한 앱의 메뉴 구성 개편과 함께 더 좋은 UI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UI가 반영된 스마트 러닝 앱으로 고객분들을 최대한 빨리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포럼에서의 스마트 러닝 서비스에 대한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밥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